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정전협정 70주년도 곧 앞두지 않았습니까? 7월 27일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 되는 날이어서 관련된 얘기를 두루 해보려고 초대 손님을 두루 찾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저 자리가 좀 횡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실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이건 뭐 예. 5천만 국민이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커먼센스 일반 상식으로 다 얘기하면 알아요. 예. 7월 27일이 70주년 되는 날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전쟁을 멈춘 상태, 휴전 상태죠. 예. 우리는 휴전 상태. 예.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보자. 종전선언도 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체결도 하고 그런 안간힘을 썼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에 어느 행사장 가서 종전선언 운운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단체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쟁 세력 하자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러면 애국자들이에요? 다 죽는다니까요. 예.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경제는 무너지면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 예. 남북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불안한 휴전협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하자. 예. 이걸 반국가 단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친국가 단체는 전쟁하자. 전쟁하자고 하면서 뭐 ICBM 쏘고 뭐 탄도미사일 쏘고 예. 순항미사일 지난 주말에도 몇 발 쏘아도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일이라고 부르죠. 대대적인 예. 군사 퍼레이드 등 시민 행렬을 할 거예요. 그날을 앞두고 점점 긴장을 고조시켜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아마 이제 미림 예. 거기에서 하고 그 광장에 연습들을 하죠. 예. 하는데 딱 밤에 해요. 조명도 쏘기 좋고 그렇지. 멋있게 보이기도 멋있게 하고 또 위성에서 잡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위성 촬영은 밤중에도 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염려할 것은 없어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대적인 걸 하고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죠. 그 윤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 실장님도 반국가 단체 수계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계는 못해도 졸계는 되겠죠. 그 통일 사건, 서해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대부분이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의 끝에 문 대통령도 겨누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타겟은 거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오히려 동서해 사건 전에 제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로 잡는다. 그래서 좌파 정치인, 좌파 정당, 좌파 언론을 척결해버린다. 노조까지 이런 거였지만은 사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때 엄청난 돈을 북한에 지원했을 것이다. 비행기에 달러를 싣고 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박지원도 대북 송금의 기술자 박지원도 국정원장 했으면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개미 새끼 한 번도 나 보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개미 새끼라도 봤으면 얽었을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이 서해 동해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게 국사찰. 국민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기소로 넘긴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가 사드.
이해찬 이해찬, 총리가 중국을 다녀온 후에 산불 이란 정책이 됐다. 예.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공격을 하더니 지금 이어가더라고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다. 겨냥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통으로 산불 이란 정책이 뭐 사드가 어쩌고 계속 예. 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겨냥하는 것 아닌가. 예. 특히 이해찬 총리한테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예. 쌍방울에서 매월 3천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니 예. 제가 이해찬 총리를 잘 알아요. 한 2주 전에도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둘이 경쟁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대표 뭐. 선거 때. 싸움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그래도 저하고는 가까워요. 가까운데 저하고 아주 이해를 하는데 이분이요 보통 그럽니다. 예. 버럭해찬이 아닙니다. 그 청렴성과 이 판단력, 전략이 최고예요.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에 예. 세 분의 대통령을 핵심에서 당선시켰고 핵심에서 일한 분이 이해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그래 제가 그런다니까요. 예. 한 정권, 한 대통령 5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5년 내내 예. 일한 사람도 박지원밖에 없다. 없어요. 되게 보면은 예. 그러네요. 없어요. 예. 예. 아니 이재호 장관도 보세요. MB 최고의 측근이었지만은 미국으로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5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그러죠. 박지원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평가하는데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이해찬 대표다. 예. 그런데 그분이 애국심이나 사상이나 청렴도에서 예. 아니 이화영한테 3천만 원 받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제대로 걸 것이다. 예. 걸더라도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찬 총리도 그런 것은 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예. 산불 이란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국가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해찬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해찬 대표가 다음 내년 4월 총선 때도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대표님은 건강하고 내년 총선에 꼭 들어가십시오. 예. 그래야 민주당의 화력도 보강되고 지금 현재 170명 의원보다도 가장 큰 스피커라고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덕담해 주셨군요. 덕담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당신은 이미 출마를 하지 않고 정치를 떠나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번복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할 수 없는 세상이다. 예.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오전에 공개된 오마이TV 오연어가 묻는다. 여기에 예. 우리 시즌 2에 오셨던 함세웅 함세웅 신부님이 예. 출연하셨어요. 함 신부님 말씀이 문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좀 표하는 얘기인데 자기 밑에 있던 분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 때 책임자로서 오히려 나를 조사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치냐. 이렇게 꾸짖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양산으로 찾아뵙고도 예.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대통령님을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이 네. 강경화 장관, 이인영 두 분 빼놓고 지금 다 난리인데 왜 예. 가만히 계십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그때 함세웅 신부님 역시 함세웅 신부님이네. 잘하셨어요.
그 12월에 작년 연말에 원로 신부들을 같이 내려가서 문 대통령한테 그 말씀 또 직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하셨죠. 그러면 실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대통령과 나누신 말씀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4.3, 5.18 예. 때 공식 행사장에는 안 가시더라도 어떠한 거든지 참배도 하고 말씀을 하시겠다 하더니 그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전망을 하신다면요,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측근들한테 당신들 뭐 하냐. 예. 그리고 더 저는 이상한 게요. 친노, 친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실제로 잘 지냈던 사람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났어요. 고작 하는 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했던 예, 윤건영 윤건영 의원, 예, 그리고 대변인 했던 고민정 예,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는 조금 하지 그 애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 뭐 1년인가 2년 했으니까 네. 전체 내용을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쭉 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야지.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몰라요. 그럼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거 있으니까 좀 싸워라. 네. 그럼 내가 싸우지.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애국심의 발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요즘 진짜 잠을 못 자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버리고 민생 경제 파탄내고 외교 어디로 가요? 이렇게 미국 푸들만 해가지고 사나요? 한미 동맹은 필요하지만은 한미일 편도에서 다 우리의 달러 박스인 중국도 버리고 러시아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작 미국, 일본은 뒤로 가서 또 자기 실리는 다 챙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가 제일 큰 수출국이었는데 네, 대만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 4등이 호주. 우리가 5등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네. 이후 외화를 막론하고. 그런데 대만,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하고 진짜 전쟁 일촉즉발 이렇게 가면서도 장사할 건 다. 장사할 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외교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장만 서서 싸우기만 하고 딱 끝나버리지.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는 또 어때요? 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보수면은 한 방 날려버리든지. 그러지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는 그건 안 미국이 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북한은 네. 미국이 무서워서 우리를 공격 못하고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라를 이꼴대는데 전직 대통령은 딱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네. 그런데 측근들한테 내가 너희 뭐 하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 하셔야 된다 하면은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설 수는 없다. 이게 정쟁 가지고 따질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 다 끝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을 문 대통령께서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만약 좋겠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해 계신다면 절대 참지 않죠. 그리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써라. 그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해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는 좀 가야 되는데 7월 21일 지난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이분이 대학 교수, 학자 출신이긴 한데 최근 활동은 뭐 논문이나 책을 쓰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을. 돈도 잘 벌었던데 뭐 3억 7천만 원. 그래서 실장님은
그렇게 정 장관을 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 인식을 보면 차라리 국방부 장관을 시켜라.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내가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 통일부 장관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고 전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겠다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 국방장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 양반은 유튜버로 돈 벌고 살아라 이거예요. 아 근데 자꾸 극우 유튜버들을 왜 자꾸 중요한 국정 중심에 앉히는 겁니까? 그런데요. 나는 더 진짜 피를 토하고 싶게 하는 게 통일부가요. 예. 전체 직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예. 아주 적은 부처 아니에요? 통일부가. 그리고 예산도 제일 적은 부처입니다. 그런데 150명을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450명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역할을 확 줄여버린다는데 그 통일부 공무원들이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요. 수십 년간의 그 전문성이 축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때는 기관과 사람에. 행정고시를 합격하는 젊은 친구들이 예. 나는 이 나라 통일에 기여를 한다 하고 통일부를 제일 선호했고 제가 장관할 때 문화관광부를 선호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유능한 친구들이 와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 평화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 예. 여기를 그냥 어디 무슨 혁명군이 들어와서 때려 부시는데 150명을 잘라버린다? 지금 통일부 공무원들은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겨레에도 그런 기사들이 쭉 실리던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직 개편도 예, 남북 대화 사무국을 축소시켜 버리고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아예 해산을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요.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 법적으로 개성공단 지원단은 특별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래서 통일부에서 공문을 못 내려보는데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거 아니 그 공문을 내려보내면 대통령 바뀌면 자기들 직권 남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입니다. 예.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재개해야 돼요. 참 보물처럼 북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도 똑똑히 못한대요. 예. 공문으로 이거 해체해라 해산해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거 윤 대통령이 권영세 장관한테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는데 권영세 장관은 나름 또 합리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좋은 분인데 그 양반이 다 뭉개고 있다가 장관 딱 바꾸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글쎄 그런데 저도 야, 권영세 장관이 그래도 윤석열 내각에 권영세, 박진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장관이 느닷없이 혼자 나왔잖아요 지금. 당에서 역할한다고 내년 총선 한다고.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가상화폐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남국이만 야단을 치더니 장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 현직 장관이 가상화폐 했다 하면은 난리니까 미리 경질한 거다. 미리 나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권영세 장관이 거기 계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Why him? Why 김용호?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될 거고 안 되죠.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시킬 수 없다라고 해도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상관없이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임명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을 해야지. 여긴 아니라니까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가 아니라 네.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우리 한국 통일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난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진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였던가요? 통일부총리가 있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홍구 총리도 네. 통일부총리 하다가 총리 됐고 네. 이영덕 부총리도 다 그랬죠. 예. 근데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통일부가 정부 부처가 되기 이전에 통일연구원이었던가요? 예전에 통일부 되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려 놓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통일원도 예. 부총리였으니까. 예. 예.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따끔하게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니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당신이 나이도 연소하신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물리라. 아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네. 이게 아니 박지원이가 이 정도 했을 때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한 사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 말씀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이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키죠. 그러니까. 유유상종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거 유튜버를 장관을 시켜요? 트럼프도 그런 짓은 못했어요. 더 했다가 우리 시장님 이렇게 아이, 네. 흥분도가 높아지고. 요즘 열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전 우리 보좌관 모친상 당해서 거기서 이제 좀 의료사로 가셨다고 해서 예. 우리 보좌 같이 있던 친구들 전부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가자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술 안 먹었는데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남북 문제를 통일 문제를 개성공단을 금강산 관광을 이루어간 건데 아무리 북한에서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마저 이러면 되겠느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번 이제 8월 4일 날도 광주 초청받아서 강연 갑니다. 예. 몇 군데가 이제 8월부터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서 탄핵하자. 윤석열 끌어내리자. 절대 안 된다. 헌정 중단을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건 헌정 중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란 절차도 다 헌법에 기록이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정이 중단된 적은 없었잖아요. 우리 김보엽 국장처럼 먹물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우리 국민들은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 내리는 거야. 헌정 중단이다. 어떻게 됐든. 탄핵도 그렇죠. 어쨌든 불행한 사태인 거죠. 불행한 사태죠. 예, 예. 우리 역사상 헌정이 중단된 것은 이승만, 예. 박정희, 박근혜 아니에요. 예.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 되겠느냐. 잘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나는 이런 통일부의 축소나 김용호 같은 날파리 유튜버를 장관으로 한다 하면은 역사는
민심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오직에 임계점에 점점 차오르는 가고 거죠. 있죠. 네.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박 대표, 예.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것은 하늘도 민심도 재판장을 감동시킨 거야. 얼마나 막말해요. 또 내 후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년 살고 나오려면 우리 국민 많은 사람이 그 짓 해먹어요. 이게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판사 걱정되던데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 없어요. 예. 역사는 항상 정확하게 흘러갔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